우리는 왜 평생 남의 눈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 그토록 애썼을까?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고단한 하루를 버텨내셨습니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칭찬이 무엇입니까? 참 성실하다, 참 착하다, 가족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말들 아니었나요? 우리는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남들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내 피곤함을 숨겼고 자식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내 무릎이 달아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거울 속의 당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사느라 정작 너는 행복했니?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가장 뼈아프게 하는 후회 중 하나가 바로 남의 시선에 맞추느라 정작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과 쓸모라는 틀 속에 자신을 끼워 맞추며 살았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고 능력 있는 배우자가 되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의무감 말입니다. 성인 장자께서는 일찍이 우리에게 충격적인 지혜를 던지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쓸모있는 것의 쓸모만 알지 쓸모없는 것의 쓸모는 알지 못한다고요. 장자가 말하는 쓸모없음의 쓸모란 무엇일까요? 장자는 숲속의 거대한 나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목수들이 보기에 제목으로 쓸모없는 굽은 나무는 베이지 않고 살아남아 수천 년 동안 거대한 그늘을 만듭니다. 반면 곱고 예쁜 나무들은 가구가 되기 위해 일찍 베어나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가구가 되고 도구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곧게 펴고 깎아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일찍 지쳐버린 몸과 마음,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허망한 질문뿐입니다. 60세는 이제 더 이상 남의 가구가 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거대한 그늘을 가진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야 하는 나이입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이라는 숲에서 가장 고든 나무가 되려 애쓰셨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라고 하신 시청자분의 말씀 속에는 자식을 멋진 가구로 만들고 싶은 마음과 본인 또한 완벽한 부모라는 제목이 되고 싶은 욕심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강물이 흐르는 것은 강물이 애쓰기 때문이 아니다. 그저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흐르는 것이다. 자식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억지로 깎고 다듬으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조금 굽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굽은 모양 그대로가 그 아이의 천성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제는 완벽한 부모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이기적인 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비교라는 쇠사슬에 묶여 살았습니다. 옆집 자식은 어디에 취직했다더라, 누구네 부모는 유럽 여행을 갔다더라. 장자는 이런 우리를 보고 우물 안개구리라고 부릅니다. 우물 안에서는 하늘이 동그랗게만 보이지만 우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끝도 없는 대양과 무한한 하늘이 펼쳐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옥죄던 그 좁은 우물, 즉 남들의 기대와 사회의 기준에서 이제는 뛰어나오십시오. 60세는 끝이 아니라 비로소 나비가 되어 허물을 벗고 날아오르는 시작입니다.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자유롭게 날아다녔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는 누구의 무엇이 아닌 온전한 나로서 이 세상을 논일 권리가 있습니다. 평생을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혹사해온 당신에게 오늘 장자의 지혜는 이제 그만 구부러져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남들의 박수 소리보다 내 안의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평온함이 진짜 성공입니다.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당신을 묶고 있는 쓸모의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장자가 말한 소유유, 즉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논의는 즐거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을 그 자유의 바다로 안내할 것입니다. 장자가 가르쳐준 절대 자유, 60부터 반드시 깨뜨려야 할 5가지 마음의 틀. 장자의 철학은 파격적입니다. 그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온 가치들을 뒤집어 보게 합니다. 죽기 전 참으로 자유롭게 살았다고 말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깨뜨려야 할 5가지 마음의 틀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타인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는 쓸모의 틀을 깨뜨리십시오. 장자는 거대한 새 붕이 이야기를 합니다. 붕은 한번 날개를 펴면 구만리 상공을 날아오르지만 작은 참새들은 왜 저렇게 힘들게 높이 날아? 라며 비웃습니다. 여러분은 구만리를 날 수 있는 거대한 새인데 동네 참새들의 짹짹거리는 소리에 날개를 접고 살지는 않았나요? 남들이 말하는 모범적인 노년의 틀에 갇히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춤을 배우든 배낭 하나 메고 혼자 떠나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타인의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높이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둘째,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시비의 틀을 비워내십시오. 장자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과 배우자에게 네가 틀렸고 내가 맞다고 소리치며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 특히 자식에게 잔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내가 맞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절대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자식의 선택이 당신의 눈엔 틀려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그 아이의 우주에서는 정답일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전쟁을 멈추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허 웃어 넘기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엔 태평양보다 넓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내 마음의 고요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셋째, 물질적 소유가 나를 증명한다는 외물의 틀을 정리하십시오. 장자는 밖에서 오는 것들로 나를 채우려 하면 내 안에 진짜 나는 죽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좋은 아파트, 비싼 옷, 자식의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은 모두 내 몸 밖의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들을 지키느라 우리는 평생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는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십시오. 화려한 잔치상보다 혼자 먹는 소박한 밥상이 더 맛있고 비싼 외제차보다 내 발로 걷는 오솔길이 더 즐겁다면 여러분은 이미 장자의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넷째, 과거의 영광과 미래의 걱정이라는 시간의 틀을 과감히 부수십시오. 장자는 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내가 아닙니다. 내가 왕년에 잘 나갔는데라는 생각은 이미 죽은 과거를 붙들고 있는 시체와 같습니다. 또한 나중에 자식이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유령과 싸우는 일입니다. 현재 이 순간 당신의 코끝을 스치는 바람과 입안의 차 향기에만 집중하십시오. 장자가 말한 좌망, 즉 앉아서 나 자신조차 잊어버리는 무아의 경지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할 때 가능합니다. 다섯째, 죽음을 불행으로 여기는 공포의 틀을 버리십시오. 장자는 아내가 죽었을 때 대야를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친구가 왜 슬퍼하지 않느냐 묻자 장자는 아내는 이제 우주의 거대한 집으로 돌아가 편히 쉬고 있는데 내가 왜 울어야 하느냐고 답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사계절이 바뀌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느라 오늘을 살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죽음마저도 하나의 즐거운 여행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진정한 주인공으로 춤출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틀은 여러분의 영혼을 가두고 있던 무거운 갑옷과 같습니다. 이 갑옷을 하나씩 벗어 던질 때마다 여러분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장자는 진정한 인간은 잠잘 때 꿈을 꾸지 않고 깰 때 근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틀을 깨고 나온 당신에게 이제 근심은 더 이상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야 비로소 진짜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남들의 눈에는 쓸모없어 보일지 모르나 당신 자신에게는 가장 찬란한 자유를 선물하십시오. 나비처럼 가볍고 붕새처럼 당당하게 후회를 넘어 소유하는 실천법. 이제 장자의 자유 철학을 알았다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할까요? 죽기 전 나는 참으로 걸림없이 놀다 간다고 미소 지을 수 있는 60대 이후의 구체적인 생활 지침입니다. 첫째, 무용의 즐거움을 하루에 하나씩 찾으십시오. 돈이 되지 않는 일, 남들에게 자랑할 수 없는 일, 생산적이지 않은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저 길가에 핀 꽃을 30분 동안 가만히 들여다보거나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혼자 노래를 흥얼거려 보십시오. 세상 기준으로는 쓸모없는 일이지만 당신의 영혼에는 가장 보약이 되는 일들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해서 뭐해?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쓸모없어서 더 좋다 라고 외치십시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감각을 깨우는 행위에 집중할 때 당신은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둘째, 거절을 인격의 완성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장자는 초나라 왕이 높은 벼슬을 주겠다고 불렀을 때 나는 차라리 진흙탕에서 꼬리를 치며 노는 거북이가 되겠다며 거절했습니다. 높은 자리가 주는 속박보다 진흙탕에서의 자유를 선택한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자유를 구속하는 부탁을 하거나 예의상 나가야 하는 피곤한 모임이 있다면 장자처럼 단호하고 우아하게 거절하십시오. 제 영혼이 그 자리를 원하지 않네요 라고 속으로 말씀하시며 여러분만의 진흙탕, 즉 여러분만의 평화로운 공간을 사수하십시오. 거절은 무례함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예의입니다. 셋째, 자식과의 관계를 잊음의 미학으로 실천하십시오. 댓글을 주신 작가님처럼
입이 근질거릴 때 기억해야 할 장자의 가르침은 상망, 즉 서로를 잇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잊고 자유롭게 노니는 것처럼 자식은 자식의 물에서 당신은 당신의 물에서 각자 즐겁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식에게 조언하고 싶을 때 그 마음을 낚싯바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바늘을 던질수록 자식은 도망가거나 상처 입습니다. 바늘을 거두고 당신이 먼저 넓은 바다로 헤엄쳐 가십시오. 부모가 먼저 행복의 바다를 유영할 때 자식도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라옵니다. 넷째, 단순함을 극상의 품격으로 삼으십시오. 장자는 기교가 많을수록 도에서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노년의 삶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이어야 합니다. 옷장을 비우고 인맥을 비우고 내 마음의 복잡한 생각들을 비우십시오. 단순하게 먹고 단순하게 입고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내 주변이 단순해질수록 내 안의 본질은 더 선명하게 빛납니다. 명품 가방보다 깨끗한 에코백이 어울리고 화려한 호텔 뷔페보다 갓 지은 솥밥 한 그릇에 감동하는 당신의 모습이 바로 장자가 말한 진인, 즉 참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섯째, 매일매일 나비가 되는 연습을 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나는 어떤 즐거운 꿈을 꿀까? 라고 생각하십시오. 인생 전체를 하나의 커다란 꿈이라고 생각하면 오늘의 실패나 사소한 다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이 또한 꿈인데 무엇이 그리 대수냐며 툭툭 털어내십시오. 죽음 또한 긴 잠에서 깨어나는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 한 편이 짧은 여행처럼 한 판의 즐거운 놀이처럼 대하십시오. 놀이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저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 즐거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바둥거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짓누르던 세상의 잣대들을 하나씩 꺾어버리고 본래의 나비로 돌아가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장자의 지혜처럼 쓸모없음의 쓸모를 깨닫고 세상의 틀 밖으로 걸어 나올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깃듭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만리를 날 수 있는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남들의 시선이라는 거미줄에 잠시 걸려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그 거미줄을 힘차게 끊어내고 당신만의 푸른 하늘로 날아오르십시오. 오늘 전해드린 장자의 지혜가 여러분의 답답했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바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영혼의 자유를 주었다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지지가 더 많은 인생 선배님들께 세상의 틀을 깨는 용기를 전하는 큰 빛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해방 일지를 남겨주십시오. 오늘 내가 깨트리기로 한 마음의 틀 한 가지를 적어보시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날개는 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5회에서는 소크라테스와 함께 너 자신을 아는 자에 흔들리지 않는 품격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리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비처럼 가볍고 봉황처럼 당당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